여러분, 네. 또 캠핑에 영종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캠핑 얘기를 하죠. 뭐 개쩔이 바르셀로나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바르셀로나 한 시즌 리뷰를 하자고. 왜 하냐고 내가. 아니, 좀 디테일한 리뷰라기보다 네. 저희가 아마 영주 형이랑 찬우 형이랑은 또 라리가 세리아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저희가 좀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그냥 간단하게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은 어땠나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고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고 그 다음에 제일 괜찮았던 선수 한 2명 나빴던 선수 2명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도대체 그럼 좀 어디를 좀 보강을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쿠마는 어떤 식으로 좀 이 거치가 정해질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메시는 뭐 잔류각으로 보이고 네. 어떤 식으로 메시는 남을 재계약할지가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커요. 네. 쿠마는 어떻게 봐야 쿠마는 될까요? 저는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데 라포르타가 확실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한 시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원로는 변하지 않은 거네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쿠만도 자신의 주의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8라운드 경기 전에 내가 계약 기간 다 마치고 싶은데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요 경기 끝나고 시즌 끝나고 라포르타 회장하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네. 그때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만둔다고 하면은 이 방송 편집되고 나갈 때쯤에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윤곽이 윤곽이. 나갈 수도 있다. 네. 혹은 뭐 한 시즌은 더 본다. 뭐 이런 방향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쿠마는 이번 시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잘했어. 크게 봤을 때 괜찮았다. 괜찮았어. 왜냐면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에 메시 이적 파동 때문에 삐걱거리고 시작했죠. 이 메시의 이적 파동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즉 메시를 어떻게 앉혀놓느냐, 앉혀놓고. 요거 때문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죠. 영입을 뭐 못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재정적으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보내는 과정도 쿠만이 욕을 바가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쿠만만의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수아레즈가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수아레즈는 결국에 바르셀로나의 서운한 감정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승에 대한 그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드럽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욕은 욕대로 처먹고 시작을 한 시즌이죠. 그렇게 시즌을 시작했는데 막 바르토메오 회장하고 메시하고 불화설, 바르토메오 회장직 사임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구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 가운데 쿠만 감독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쓰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수비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기존의 4-3-3을 한번 가보자. 그 4-3-3을 썼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3백을 그렇죠. 찾아냈고 그러면서 이제 3-1-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그 다음부터 1월부터 쫙 올라왔죠. 그런데 코파델레이 우승한 다음에는 남은 6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우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6경기에서 승리가 2승밖에 없었다는 거. 무승부가 막 계속 나오고 패배가 또 있었고 지고 특히 홈에서 패배가 그라나다전 패배, 셀타비고전 패배 이러면서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더블 달성에는 실패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 초반 안 좋았다. 거기다가 쿠만이 방법을 찾아냈다. 여기에 어린 선수들 아라우오, 민게사, 페드리 뭐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하면서 팀이 나름대로 리빌딩이 됐다. 모리바는 못 끼나요? 모리바 껴야 됩니다. 모리바 끼고 네. 모리바 좀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었나 봐요. 아니.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좋아했죠. 네, 좋아합니다. I love you 모리바. 네. 모리바 좋아해요. 모리바 괜찮은데. 네. 그런데 이제 올 시즌에 멈추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전 기회를 많이 잡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잘해야지. 네, 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 나이를 생각해서 잘한다는 거지. 바르셀로나의 주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부족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리바는 더 발전해야 되고 리키프치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했죠. 그렇죠. 하지만은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발랄한 움직임 그리고 날카로운 패스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고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리빌딩이 됐다. 이것도 쿠만 감독의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막판의 임팩트가 너무 센 거야. 마지막에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 영주형 표현을 빌리자면 승부처의 약한 모습. 네, 승부처의 약한 거는 시즌 내내 있었고요. 엘 클라시코전 2패. 그렇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1무 1패, 거기다 유벤투스전 홈에서 패배, 파리 생제르맹전 홈에서 대패 이러면서 이제 승부처의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승부처에 약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뒷심이 너무 빠졌어. 막판에 너무 무너졌어. 그것도 홈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바르셀로나는 머릿속에서
우승컵 하나 먹었으면 그 다음 거 먹으러 가야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린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승컵 하나 들면 야 만족해 하는 좀 느낌.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메시라든가 부스케츠라든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은 야 우리 더 챔피언 리그도 있고. 먹자 막 이런 분위기지만 사실은 이제 어린 선수들은 아직 이제 우승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축 선수들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네. 그러면 쿠만의 어떤 크게 봤을 때 어떤 점수는 나쁘지 않으나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고 영주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쿠만은 맞아보아야 조금 바뀐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맞고 그다음에 바꿔서 비교적 그래도 그거는 좀 안착을 시키는 편이니까. 근데 본인은 그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선수 사주면 이거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시즌 더 하고 싶다. 그치. 내가 진짜 한 시즌만 더 한 하면 번만 더. 한만 이렇게. 야 대파이만 오면 그래. 막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쿠만 이해해요. 근데 지금 쿠만 감독 입장에서도 경질돼도 할 말이 없는 게 최근 6경기 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에서 너무 안 좋았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제가 요 경기들 리뷰할 때 지랄도 풍년이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SL에서 지랄도 풍년 얘기하셨죠. 그라나전 패배 딱 보면서 지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레반테전 야씨 지랄을 쌍으로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셀타비고전 패배 보면서 이건 지랄이 풍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쿠만 감독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해놓은 게 너무 좋아서 그 전에. 그렇지. 그래서 대비적인 효과로 어떻게 보면 앞에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너무 나쁘거든. 그것도 우승 직전에. 그 얘기를 했죠. SL에서 사실 워낙에 안 좋았다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패배가 여기 집중돼 있었던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한 3위 정도 안착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우승 갔다가 목전에 빠그러지면 더 좀 분노와 여러 가지 아쉬움 이런 게 남으니까. 그래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위대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단한 7년 만에 우승한 대단한 기록을 만들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치고 나갈 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거 맞아. 마지막까지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팬들은 그런 걸 원한 거야. 그치.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랑 비교하면 주축 선수들 줄부상이었으니까 맞아요. 솔직히 지단 감독도 쥐어짜고 그래. 쥐어짜서 온 거거든요.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올 시즌 잘만 팀을 다져놓으면 좋겠다. 나도 시즌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코파델레이 세비야전 대역전승. 우와. 그치. 결승 가네. 그런 거. 결승에서 빌바오 대승. 잡았고. 우와, 잡았어. 우승이야. 31번째 코파델레이 우승. 우와 하고 있고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더블도 가능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능한 타이밍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야 이제는 됐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부터 빠그라지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쉽죠. 네. 아쉽죠. 근데 이제 쿠만도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쿠만도 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최근 2, 3주만 먹고 나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크게 봐달라. 크게 봐달라. 그러면 나도 괜찮았다. 그리고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최고의 순간은 어디로 봐야 될까? 바르토메우 구속으로 봐야 될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득필해야죠. 경축. 네. 최고의 순간. 네. 바르토메우 사임, 바르토메우 구속. 라포르타 당선. 거기가 이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네. 좋은 그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라포르타 회장이 당선되고 약 한 달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죠. 그래도 코파델레이 우승 순간이 아닌가. 축구적으로 최고의 순간은 코파델레이 우승. 네. 경기적으로는 세비야하고 준결승 2차전. 그거 인정이죠. 네. 또는 그라나다전. 그라나다를 상대로 코파델레이에서 패배한 경기 리그 말고. 리그 말고 진짜 그건 지랄 쪽이고. 예. 네. 이쪽은 좀 아름다운 쪽이고 그쪽은 좀 암울한 쪽이잖아요. 네. 그 코파델레이에서 막판 대역전승을 펼치면서 올라왔던 그 경기도 되게 인상 깊은데 그래도 우승 트로피 드는 순간이 아닌가. 그러면 바르토메우 구속되고 라포르타가 당선되고 코파델레이에서 우승하고 경기적으로 봤을 때 세비야 대역전승 이런 것들이 좋았던 순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꿈을 꿨겠어. 그렇지. 지금 봐봐. 되나? 지금 봐봐. 바르토메우 구속됐어. 아싸. 사임, 구속, 라포르타 당선, 코파델레이 우승. 리그 우승 가능해? 자력으로 가능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꿨겠니? 그렇죠. 네, 일장춘몽이었죠. 그 달콤한 인생에서 꿈을 꾸었느냐 그거 이제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최악의 순간으로 가면 PSG전 패배. 파리 생제르맹 패배. 은바페에게 두들겨 맞았을 때. 그때는 좀 진짜 무기력하게 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느꼈죠.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현 주소다.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다투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구나. 형이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딱
바르셀로나 지금 챔피언스리그 16강 정도 수준이다. 예, 그 이상 못 간다. 그걸 느꼈고 또 하나는 그라나다전 패배. 아 이번 네. 최근 그 패배. 그 패배를 보면서 그 경기를 제가 해설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지를 떨었습니다. 야, 그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던 것처럼. 내가 20대 때 여자한테 까인 이후로. 왜 까였죠? 아 그때요? 네, 제가 군대 갈 때인데.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아니요. 그 친구가 나 군대 간다고 하니까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걔가 누구랑 만난다더라. 아는 사람이었나요? 누가요? 아니. 모르는 분이었나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저한테 알려줬죠. 성철이 형이. 네. 알려줬는데, 그때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지를 부르르 떨었대요. 네. 근데 그때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내일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보내줘야죠. 가는 거지 뭐. 네, 보내줘야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라나다전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라나다를 상대로. 다 연승이었단 말이야. 역사를 새로 썼어. 그런데 슈팅 두 방에 무너지는 그치. 걸 보면서 역시 안 될 때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래서 쿠만이 승부처에 약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경기적으로는 그 경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진짜 좀 최악이었다. 네.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전은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봤던 경기였고 상대가 파리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라나다전은 이건 당연히 그치.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잡아야지. 봤는데 이건 패배하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럼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은 그렇고 좋았던 선수 한 두세 명? 네, 일단 메시. 메시는 네. 결국에는 프리시즌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시즌 초반에 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메시는 메시다. 메시는 메시다. 네. 결국 30골 찍었다. 그렇죠. 그리고 9번째 라리가에서 30골 이상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우는 메시고 두 번째는 더용. 프랭키 더용. 네. 프랭키 더용이 백스리 가운데 있었을 때가 제일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재미난 게 수비 라인을 일자로 형성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예. 근데 빌드업 할 때는 수비 라인이 조금 생명체처럼 요동칠 때 탈압박이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렁글레, 피케, 아라우오든 민게사가 있으면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벌리든 줄이든 하면서 빌드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더용이 있을 때는 더용이 움직여줘요. 훨씬 더 유기적이다. 네,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이게 횡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도 움직이니까 훨씬 더 받기가 편해지고 훨씬 더 빌드업이 수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전문 센터백보다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 라인에 내려갔을 때 도용이 나름대로 잘해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메잘라 역할을 하면서도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골도 곧잘 넣었고 그죠. 그리고 득점 기회도 만들어줬고 그래서 도용은 얘는 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잘라, 피보테, 센터백 다 하지 다. 어디서든 제 역할을 분주하게. 해줘서 저는 더용이 굉장히 잘했다. 거기다 더용은 바르셀로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한 선수 같기도 하고 바르셀로나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또 그런 거 있어요. 축구 선수를 외모로 평가하진 않지만 이 더용이 딱 외모 준수하죠. 싹 웃을 때. 좋지. 우리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쟤 누구야? 이렇게. 고급스럽잖아. 바르셀로나 선수야. 그런 게 있어. 네. 자, 그럼 메시, 더용 한 명만 더 뽑자면? 한 명은 페드리 해야죠. 페드리. 네. 어린 어떤 재능을 발견하는 시즌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페드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그 나이 또래의 선수에게 너무 많은 출전을 시켰어. 그리고 많은 짐을 줬죠. 네, 그러다 잘했으니까. 보니까 시즌 막판에 페드리의 힘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페드리의 힘이 떨어지면은 위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엇박자가 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반 6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페드리 영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렇지. 그리고 페드리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페드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득점 기회 만들거나 아니면 패스를 통해서 공수 조율하거나 아니면 전진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에게 전체적인 공격을 전개하게 수월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볼을 빼앗긴 다음에 탈취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드리가 올 시즌 굉장히 잘해줬는데 제가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페드리가 정말 잘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전반기 페드리와 후반기 페드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 붙이는 페드리하고 초반에 날아다니는 페드리하고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전반기 페드리와 모리바가 다르고 모리바. 네. 전반기 페드리하고 리키 푸치가 또 달라요.
그래서 페드리가 진짜 잘하긴 확실히 잘했구나. 재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습니다. 좀 좋았던 선수는 메시, 프랭키 더영, 페드리까지 3명을 뽑았고 안 좋았던 선수 3명. 렁글레. 얘는 좀 심각하다. 렁글레. 사실 더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움티티와 렁글레가 쌍벽을 이루지만 아니, 움티티는 뭐 출전을 거의 못했으니까. 얘는 움티티는 논외로 합시다. 논외. 근데 이제 렁글레는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너무 많이 범했어. 심각하게 못했어. 그 개인 실수를 많이 범했어. 그래서 난 데시안 감독이 얘를 왜 프랑스 대표팀에 올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여하튼 이제 렁글레. 그래도 중간에 한번 울어서 팬들 앞에서. 그래서 너무 까면 안 되겠다. 본인도 힘들겠지. 그런데 얘는 내가 보기엔 팡팡 울어야 돼. 좀 더 울어야 돼. 좀 더 울어야 돼. 대성통곡해야 돼. 예. 지금 셀타비고 퇴장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렁글레. 그리고 쿠티뉴. 네. 그러니까 쿠티뉴가 우리 얘기하는 1억 유로 이상의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리즈만, 쿠티뉴, 오스만 덴벨레. 근데 그리즈만, 덴벨레는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덴벨레는 중간에 또 본인 역할을 좀 했어요. 네, 중간에 좀 했고 그리즈만도 막판에 나온 대로 골도 넣고 연계도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유로 이상의 사나이들이잖아요. 다 사실 부족하지. 다 부족한 거지 사실은. 다 부족한데 그중에 쿠티뉴가 가장 부족하다.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스포티비의 김용란 캐스터하고 아스날 얘기를 좀 나누다가 야, 페페가 리그에서 10골이나 넣었던데? 페페는 근데 사실 요즘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1000억이란 몸값만 지우고 생각하면 아주 괜찮게 했고 1000억을 씌우고 봐도 이제 그래 네 돈 네가 이제 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즈만 덴벨레하고 비교했을 때 페페는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김용란 캐스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덴벨레보다는 훨씬 낫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삐까삐까 아닌가? 저도 뭐 아직 그러니까 페페가 훨씬 건강하고 이런 건 있으니까 저는 페페는 내년 되면 제법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른쪽 좋은 풀백 하나 배치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저는 렁글레 그리고 쿠티뉴라고 얘기한 게 1억 유로 이상 사나이 중에서 가장 제 역할을 못했고 전반기 초반에 잠깐 4-2-3-1에서 괜찮구나. 그래 살짝. 이런 생각이 있다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는 거 보면서 얘는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얘는 팔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르지 로베르토. 세르지 로베르토. 그게 안 좋은 순간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데스트도 안 좋긴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세르지 로베르토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데스트가 더 낫다. 데스트는 나이도 어려. 그렇게 연봉은 세르지 로베르토보다는 낮아. 그래. 그럼 데스트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올 시즌 경험 쌓아. 좀 더 크자. 근데 세르지 로베르토는 좀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부상도 많았지만 이제 중견급 되잖아요. 세르지 로베르토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 언론 쪽에서 올 시즌 끝나고 바르셀로나가 나가나? 세르지 로베르토라든가 매각 대상이다. 피케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라고 부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동안 해준 거는 있지만 부인하기는 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괜찮았던 선수, 나빴던 선수를 보면 어느 정도 포인트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랑 링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지는 배제하고 형님 생각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보강해야 된다.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이거 히든풋볼 2 들으시면 아스날 얘기를 제가 할 건데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네. 기분 같아서는 다 바꾸고 싶지만 전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사실 아스날도 그렇거든. 네. 그런데 1차적으로 우측 풀백. 우풀백이 필요하다. 데스트, 세르지 로베르토 안 된다. 다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그 위치에서도 뛰었었고 그랬었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력과 수비력을 동시에 보유한 오른쪽 윙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원 김태환. 김태환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김태환도 괜찮고요. 좀만 능력 있으면 다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스날은 정성원 점 찍었습니다. 정성원? 최고야. 네, 정성원 탐나네. 아스날이 먼저야. 네, 정성원 씨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풀백 필요하고요.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우풀백과 스트라이커. 네,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고 기회가 되면 부스케츠 백업. 그리고 알바 백업.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다. 그러니까 중앙 쪽에도 하나, 왼쪽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지금 전체적으로 스쿼드에 좀 대거 수혈이 필요한 상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스쿼드 자체가 언밸런스예요. 네. 균형이 맞춰져 있지가 그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백으로 바꾸면서 수비는 숫자를 늘려놨고 그렇지. 미드필더 라인은 거의 변화를 안 줬어요. 예. 이게 조합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어쩔 수 있고.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최전방에 넘버 9이 오면 좋겠고 뭐 대파이 같은 스타일이 오더라도 최전방 써도 되고 세컨 써도 되고 왼쪽 써도 되니까. 전천으로 되니까. 그리고 피아니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했던 렁글레라든가 우티티라든가 이런 선수들 세르지 로베르토라든가 이런 선수를 대거 정리를 한다면은 그러면 오른쪽 풀백 한쪽 그리고 중앙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 연결되고 있으니까 뭐 중앙 수비수 특히 왼발 센터백이 좀 필요하고 에릭 가르시아는 근데 맨체스터 시티 때 하는 거 보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저는 물론 팀이 다르고 리그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라마시아 출신들에게는 플러스 점수를 줘요. 그런데 에릭 가르시아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발 센터백하고 연결되긴 해요. 인텔의 바스토니. 네, 바스토니. 그런데 렁글레하고 움티티가 왼발 센터백인데 움티티 내보낸다고 생각할 때 왼발 센터백이 부족하니 에릭 가르시아가 오른발을 쓰지만은 양발을 쓰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축구에 어느 정도 이해력이 뛰어나니까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 에릭 가르시아. 그리고 왼발 센터백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파블로 마리는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파울로 마리가 아스날에서 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게 싫어서가 아니라 움티티랑 파블로 마리 비교하면 난 마리가 마리가 낫다고 생각해. 움티티는 뛰지도 못하는데 뭐. 렁글레하고 파블로 마리 비교하면 그래. 나는 마리가 낫다고 마리 생각해. 이것도 좋아. 네. 그냥 약간 이 선수 자체가 괜찮은데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 자, 그러면 보강도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형이 생각하는 거는 우측 풀백, 공격수 좀 여유가 된다면 중미랑 왼쪽 풀백 백업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 용주 형의 한 줄평.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는 땡땡땡이었다. 바르셀로나는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네. 참 사실 이게 좋다 말았다는 표현도 정확하진 않죠. 안 좋다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 안 좋았다가 정말 좋을 뻔했다가 최악은 아닌데 아쉬웠다. 아쉬웠다. 네, 좋다 말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마나 끝까지 내가 생각한 6경기 중에 4경기만 잡고 우승 못했어도 너 다음 시즌 갔다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마지막에 지지했다니까. 그래 마지막에 그랬어. 형이 쿠만 좋다. 근데 막판에 딱딱딱 무너지면서 이 새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네. 야, 잘 봐라. 옆 동네 콘테 봐봐. 지금 박찬호가 콤보지 부르고 있는데 나 쿠보지 부를 뻔했다고. 진짜 한심해. 콤보지는 조금 그런가요? 약간 추하긴 했다. 추하긴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추하더라도 부러웠다. 자, 여러분 뭐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우리가 리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 팀을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주제랑 영주 형이랑 잘 얘기해서 이건 세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두 형님들이랑 잘 얘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좀 이번 주가 정산 주간이에요.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